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개인회생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건 재산 은닉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게 어느 시점에 재산이 생기게 되었는지 로또 기준으로 본다면은 로또 당첨이 언제 되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 결정 전에 이제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증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개시 결정 전에는 보정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계좌도 계속 제출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제 법원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또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재산을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로또를 통해서 얻은 금액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요걸 통해서 모든 채무를 다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겠죠. 그거는 그냥 그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개시 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 되기 전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부터는 법원이 이제 그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탐지하고 찾고 이렇게 보정이 나오고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개인회생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건 재산 은닉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채무자의 계좌나 이런 거를 확인을 개시 결정이 나고 나면 잘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대표적으로는 로또에 당첨이 됐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개인 채권자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개인 채권자들이 저 사람 로또 돼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회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이 로또 당첨된 사실을 파악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가까지 나왔을 때 이때는 사실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사실상 좀 종료된 거죠. 그래서 잘 변제를 한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은 절차가 다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인가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도 변제계획안에 어떤 변동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너무 커져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은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변제를 하는 것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뭐 1, 2등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 자산은 3,500만 원이 되죠. 여전히 제가 총 변제하는 금액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로또 예를 들어서 뭐 한 2등이 됐다. 그러면 한 몇 억 되죠? 그럼 원래 개인회생대로라면 나는 6천만 원 변제를 해야 되는데 내 재산이 지금 더 커져 버렸죠. 억 단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인가 결정까지 나왔으면은 법원이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를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는 계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법원에서는 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로또 당첨됐습니다라고 법원에 뭐 구태여 알리지도 않겠지만 법원에서 요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개인 채권자가 저 채무자 로또 당첨돼서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저는 지금 요만큼만 받고 있고 저 사람 개인회생 진행하는 거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요것에 대해서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로또에 내가 당첨됐어요. 혹은 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중일 때 변제금을 한 번에 다 지급을 하고 끝낼 수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가 개인회생은 원래 이제 달달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한 번에 내가 목돈이 생겨서 다 내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왜 한 번에 변제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퇴직금이 들어왔고 퇴직금을 통해서 한 번에 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경우는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에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허가를 내주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나 상속 때문에 재산이 크게 생겨가지고서는 요거를 일시에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이 증가가 됐고 이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추가로 더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를 인지하게 되면은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달달이 내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사실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일시 변제를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달달이 변제를 하시는 게 채무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회생과 달리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다 이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떤 시점에는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로또가 당첨됐다라면은 재산에 편입이 돼서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지게 될 테고, 확정 이후에 로또가 당첨됐으면 사실 그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변제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이 언제냐? 파산 선고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선고 전에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당첨금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변제 사용이 되고, 파산 선고 후에 로또에 당첨됐다라면은 빚을 갚지 않고 이제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득재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내가 뭐 로또가 당첨이 됐다, 뭐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해서 큰 재산적 증액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